네,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DKU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음악심리치료사고요. 좌우명은 18학번이 되자 2달만 참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심리치료사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음악심리치료사를 꿈꾼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아서요. 음악 교사의 꿈을 2학년 때까지 꾸게 되었는데 3학년 초에 친구 문제로 힘들어할 때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이 치유된 경험을 하면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치료해주고 싶어 음악 심리치료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생각이 참 훌륭하네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음악에 대한 관심, 학교 생활 충실형, 예술적 자질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형준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저는 이제 우리 학생 그 예술적 자질 그리고 음악 또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좀 제시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부 보면 정말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연기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에서도 미술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래 희망이 이제 음악교사, 음악심리치료사라는 그런 진로 희망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교육봉사, 그다음에 학급 임원으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역량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 다만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경쟁력이 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꿈을 강조할 만한 그런 비교과 활동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학교 생활 충실형, 그다음에 음악 재능, 그리고 독서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은 그 음악 교사를 꿈꾸다가 심리치료사로 이제 꿈을 변경한 학생인데, 생기부에 보면 음악 영재원을 다니면서 교사를 꿈꿨던 학생이고요.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악적 역량과 독서까지 우선 활동 내용이라서 위에 세 가지 키워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도 음악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심리치료사에 대한 관심을 키워드로 설정했는데요. 음악영재교육원에서 1학년, 2학년 때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정도로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요. 플루트를 전공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이러한 재능을 바탕으로 음악교사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음악을 이용한 심리치료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딱히 근데 그중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기부에 명확히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게 없고 또 아울러서 수시 지원하는 경향을 보니까 경영학과에도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심 분야를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많이 뽑는 경영학과 같은 쪽으로도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세 분 다 공통적인 키워드로 음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볼게요.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DKU 인재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태용 선생님 80점, 김선욱 선생님 60점, 김형준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62등급, 수학 3.55등급, 영어 3.88등급, 사회 3.8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74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 3등급으로 하락 후에 상승하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 3.67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등락입니다.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6등급, 수학나영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3등급, 세계지리 5등급, 사회문화 6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83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6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이제 현재까지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3.74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1순위로 희망하는 단국대 이제 합격자 평균이 3.37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해 보면은 조금 평균보다는 낮은 상황인데요. 3.77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과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만 아마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면에서 좀 강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1학년 때 이제 4.11등급이었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서 3.73등급으로 성적이 상승했고 3학년 때는 3.21등급으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평가를 할 때 이 성적이 상승한 부분이 자기 주도성 이런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1번 항목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 접수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희망대학이 이제 교과에 대한 평가를 아무래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교과 세특이라든가 또 아니면 교과와 관련된 다른 활동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걸 자소서에 좀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이제 교과랑 그 비교과 성적 때문에 혹시 적성검사와 같은 다른 전형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 네. 적성검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적성검사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네, 설명하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까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과를 가겠다라고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학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우리 학생한테 좀 가장 이점이 있는 그런 수시 전형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수학 성적이 그래도 좋으니까 적성고사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하고 제가 9월 가채점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평균 등급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등급 이상 또 차이가 나는데요. 좀 희망대학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이제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정시까지 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형으로 또 지원이 가능한 자연계열의 교차 지원까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기권 이하 또 천안권, 대전권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시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성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종합전형 외에 적성전형과 같은 다른 전형을 활용하셔야만 거주지나 뭐 이런 통학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적성검사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희망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희망대학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가능성 여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등급하고 이제 탐구 영역 등급이 수학이나 영어 등급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은 단기간에 상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단기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상적이 가능한 탐구 영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과목이 다 안 된다면은 1과목이라도 조금 탐구 영역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단국대 심리치료학과를 이제 희망을 했는데 이제 이 학과에 지원을 하려면 올해 기준으로 국수탐 그 100분위 평균 100분위가 한 78에서 7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측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2017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4개 영역의 100분위 평균이 79.95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2등급대 후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개 영역의 조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영역을 조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주지에서 또 통학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천안권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천안권의 대표적인 학교가 백석대라든가 또 나사렛대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학과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교차 지원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DKU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용 선생님 70점, 김선욱 선생님 80점, 김형준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0점을 주셨는데요. 비교과 활동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은 아무래도 학교생활 충실형이고요. 약점은 전공 미확정입니다. 우리 학생은 학교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모범 학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음악교사를 꿈꿨던 것만큼 사실은 학교 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부장으로 성실하게 활동한 부분, 그다음에 멘토, 멘티로서의 성실성,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진로는 늘 변할 수 있지만 음악교사에서 심리치료사로 진로 희망을 변경하면서 진학하고자 하는 어떤 전공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치료학과를 희망하지만 다른 희망에서는 전공이 모두 다른 학과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종합전형으로 도전해서 저희가 볼 때는 수시에 꼭 붙어야 되는 학생인데 합격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어떤 전공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강점을 내세울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의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종합전형 말고 다른 전형들 안에서는 학과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진짜로 전공하고 싶은 학과 아니면 조금 더 관심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음악 심리 치료사를,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음악 쪽에 되게 많이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음악 쪽으로 그 진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음악 심리 치료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를 음악 심리 치료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음악 심리 치료가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음악 심리 치료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악 심리 치료를 이렇게 뽑는다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미술 심리 치료나 이렇게 많은 다양하게 좀 세분화된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보면 사실 이제 음악적 그 재능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재능을 자기가 나중에 그 전공 안에서 좀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 자기 강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독서도 좀 많이 있고 어쨌든 학교 생활 충실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리학과 또는 사회학과 그래서 가장 기본 전공이 되는 것들을 한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그 부분에다 결합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음악보다는 그 심리 쪽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김태용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4장, 학생부 교과전형 2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태용 선생님이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인 경우에는 국수 영사 내신이 한 3.74 정도 됩니다. 인서울대학에 지원하려는 욕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다가 활용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성검사로도 지원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준비해야 될 시간도 많아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생기부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어느 한 학과에 대한 준비도가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크게 상관없이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서 내신만 가지고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상향 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는 적정, 합격 가능성이 50% 정도는 도전,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입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김태용 선생님 적정 전형으로 수원대 경영학부 미래 핵심 인재 전형을, 김선욱 선생님 도전 전형으로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김형준 선생님 상향 전형으로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태용 선생님께서 적정 지원으로 수원대 경영학부 미래 핵심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리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와 대학에도 이 답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서 6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30명 정도를 모집했는데요. 이 중에 한 29명 정도의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3등급대였고 5등급대 초반까지도 분포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방송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면접도 상당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도전 지원으로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선발이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 30이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사실 전년도에는 15명을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10명이 늘어나 25명을 선발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제공한 합격자 성적을 보면 내신 성적이 보통 2.4로 우리 학생보다 1등급 정도 더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10명이나 늘어난 점, 그다음에 이 전형의 특징이 저희 학생들을 이제 진학시켜 보면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인데 이 평가 요소들이 우리 학생에게는 좀 잘 부각할 수 있다. 그래서 3배수 안에 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이 사회과학부 안에 심리학과가 있는데 이 심리학과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미술 심리 치료를 가지고 사실 이 학과를 작년에 들어갔었는데요. 아무래도 음악과 독서 활동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리고 이 전형에 맞게 사실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은 내신에서 조금 부족한 요소가 보이지만 이 학생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보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자신이 이제 대학에서 어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봐주는 것 같아서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상향 지원으로 36대 상담심리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제가 36대 그 상담 심리학과 그 전형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장래 희망이 이제 심리 치료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상담과 심리학이 이제 결합된 그런 학과를 찾다 보니까 이제 36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르게 특이한 점 1단계에서 5배수라는 그 배수로 선발을 하는데 모집 인원도 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합격선을 보면은 이 학교의 이 학과가 사실 합격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2.84등급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하고 좀 한 등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제 2명이 늘었다는 부분 때문에 5배수 안에만 일단 들어오면, 방금 전에 우리 학생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해서 면접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선택을 했고요. 결국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역량을 담아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궁금한 거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혹시 안 보는 대학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이번 답변 김영준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안 보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한양대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을 보면 자기소개서를 아무래도 다 보게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가 학생의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학생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대신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말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도 분명히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상담이라든가 또 심리 또 그다음 교육 봉사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버무려 가지고 자신의 전공 역량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생부 성적이 계속 올랐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제시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한양대학교에 전공 적합성을 안 본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사회학과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학생부로서의 그런 그 학생부가 괜찮은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학과로 지원하면. 이번 답변은 김성훈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 없이 사실 생기부만으로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오늘 저희 학생들도 질문했어요. 한양대가 내신 성적을 안 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한양대 생기부 추출 요소에 보면 분명히 성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그랬고 많은 자료를 공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뒤에서부터 봐올 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교과 성적이나 어떤 학업 역량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표현을 해주면 종합의견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교과 세특을 확인하고요. 맨 마지막에 한양대가 반드시 보는 게 뭐냐면 수상 경력입니다. 근데 사실 내신 성적을 보지 않아도 수상을 보면 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저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보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와 그 생기부 요소만을 가지고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의 그 생기부 내용이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닥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상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